결코 늦은 나이는 없고요. 안 할 뿐이죠. 네, 도전하지 않을 뿐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책은 작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바꾼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네. 뭡니까? 요즘 주변에 보면은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상당히 손실을 보신 분들, 그 다음에 주식 투자,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테크를 통해서 또 손실을 본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젊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뭐 시간적 여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건강의 문제, 건강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노후 자금을 다 날려서 정말 좌절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다고 해도 다시 시작해서 뭔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여주신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분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도전에서 부자 되는 법 책의 저자시죠. 꿈꾸는 서여사 서미숙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부자가 되겠다라고 마음 이제 먹으시고 이제 네. 매점에 취업을 하신 거고 그래서 네. 이제 돈을 벌겠다 이제 하신 건데 그러면 그 결심한 이후에 또 행동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건가요?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부자의 습관을 제 몸에 복사 붙이듯이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자의 습관을 이제 인터넷 검색으로 계속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부자들은 새벽 기상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네, 그다음에 독서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로 식비 절약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부자가 되려면 수입을 늘려야 되고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저는 수입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을 줄이기 월급이니까. 네, 지출을 줄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가까운 거리, 뭐 먼 거리, 1시간 거리 모든 거리를 걸어 다니기 시작했고요. 하루에 10,000원만 써보자 해서 일주일에 7만 원 딱 그렇게 써보자 하면서 35만 원에서 식비를 40만 원으로 줄이면서 살았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그 10,000원, 우리가 이제 10,000원 네. 가지고 하루에 네.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요새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서 네, 맞습니다. 어떻게 10,000원이라는 돈은 보통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처음에 2년 전에는 지금보다 좀 물가가 이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고물가 시대라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게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다가 제가 이제 블로그를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기록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웃들이 어떻게 7만 원을 사느냐 궁금하다 해서 제가 그 노하우를 조금씩 블로그에서 알리면서 그게 나중에는 콘텐츠가 돼서 프로젝트까지 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7만 원 가지고 어떻게 어디다 돈을 쓰셨어요? 제가 쓰는 거는요. 일단 식재료를 냉동을 하는데요. 주로 그 장을 볼 때 가성비 좋은 거 그런 거에만 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역국을 끓여요. 그럼 이제 소고기 미역국은 비싸잖아요. 그거를 참치로 바꿔요. 그래서 참치 미역국을 끓이고 고기로 한 그 고기로 한 잡채는 비싸잖아요. 그거를 어묵으로 만드는 잡채로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가성비를 조금 좋게 이렇게 하면은 적은 돈으로도 조금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돈 버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 돈 쓰는 거를 줄이자. 그래서 그만큼의 돈 수익을 늘리자. 이거였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건데. 근데 뭐 블로그 쓰셨다고 하는데 가계부를 꼭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출을 줄이려면은 정말 그래요? 가계부를 쓰셔야 내가 어디에다 쓴 돈을 다 알 수 있어요. 그 가계부는 내가 이제 쓴 거와 안 쓴 거와 다른 점은 내가 써놓으면 이 돈이 어디에 나갔구나라는 게 있고요. 자기 분석이 돼요. 내가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에 돈이 있거든요. 식비에 많이 쓰시는 분이 있고요. 옷 사는데 많이 쓰시는 분이 있고요. 뭐 이렇게 외식에 많이 쓰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가계부를 써놓으면 내가 그 신용카드 같은 것도 얼마큼 썼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내가 7만 원 가지고 일주일을 살겠다라고 네. 결심은 다짐을 해도 네, 보통 넘어가잖아요. 네, 많이 넘어가죠. 예, 네. 넘어가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걸 7만 원만 딱 쓴다는 게. 네, 그게 7만 원을 4인 가족으로 저는 그렇게 맞춰놨고요. 5인 가족인 거나 뭐 조금 넘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좀 커서, 중고생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는 10만 원 정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10만 원도 쉬운 건 아닌데 그렇게 해야 5주에서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장 보는 노하우도 조금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려서 고기 사는 법, 뭐 그런 것들을 알려드려서 좀 충분히 좀 가능하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실제로 하면서 이제 늘어난 노하우신 거죠. 네.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었죠. 처음. 우리가 저금할 때 돈을 모을 때 돈을 불릴 때 그러니까 종잣돈을 만들 때 네.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쓸 돈만 남기고 다 저금해놓고 딱 그 돈 가지고만 해라. 네, 저도 통장 나누기 합니다. 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통장 나누기는 제가 이제 월급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8개의 통장으로 나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적금을 들어야지 되죠. 적금은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라서 적금 들어야 되고 적금만으로 절대 부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 통장을 하나 만들어요. 부동산이 됐던 주식이 됐던 뭐 금투자가 됐던 그런 걸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식비 통장이 있어요. 이제 일주일 7만 원만 넣어놓는 그 식비 통장은 한꺼번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일주일 7만 원씩 이렇게 월요일마다 이렇게 보내요. 그래야만 그게 조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비 통장 필요하고요. 식비 외에 모든 것이 들어가는 뭐 책값도 들어가고 교통비도 들어가고 하는 돈들이 좀 들어가고요. 저는 이제 경조사 통장 필요합니다. 사람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모든 경조사 통장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 통장이 필요해요. 세금도 보험료도 있고 자동차세도 그렇죠. 있고 뭐 재산세도 있고 그런 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돈 통장이 하나 있어요. 공돈을 만들어서 씁니다. 외식 그래요? 대신 공돈을 만들어서 쓰는 그 통장을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 8가지로 해서 월급을 타면 그 식비만 월급 통장에 놓고요. 나머지를 다 쪼개놔요. 그렇게 해서 그 식비를 그 한 달 안에 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합니다. 네. 비상금 통장도 하나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 딱 계획을 세워놔야 돈을 그렇게 분리해놔야 되는 거죠. 이게 하면서 의지만 가지고 통장 한두 개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러면 다 실패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속상하면 뭐 쇼핑 한번 할 수 있고, 네. 몸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 이렇게 가족 간에 그러다 보면 뭐 외식 나가서 한번 하고 나면 또 이렇게 펑크가 폭나고. 네, 소비는 감정이라서요. 그 감정을 찾으셔야 돼요. 내 감정이 어떤지. 그러니까 뭐 내가 우울하거나 화가 나면은 그렇게 소비를 한대요. 맛있는 것도 그렇죠. 먹으러 가고. 근데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소비를 하면 그 뇌에서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런 감정을 조금 찾으면 소비를 좀 덜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악착같이 이제 모으신 거네요. 네. 3년간 그 찜질방에서 일하시면서.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종잣돈을 모으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종잣돈을 모으고 아끼고 하면서 하는 가운데서 네. 일단 그 당시 이제 집은 있으셨잖아요. 네. 근데 뭐 집이 전체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65%가 대출금이었다. 네, 대출이 훨씬 많았어요. 네, 그 집 시세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돈을 모은 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 불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네. 그 과정이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집이 한 채이지만 대출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노후 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자를 꿈꿨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를 꿈꾸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2권의 책으로 저는 그거를 실행하게 됐어요. 처음 책은 뭐였냐면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와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집을 이용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걸 바로 실행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살던 집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따르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집을 가지고 전세를 줬어요. 그 집을. 근데 그 전세를 줄 때는 대출금을 다 갚아야 돼요. 그렇죠. 네, 다 갚아야 되니까 남은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남은 돈이 별로 없어서 그 당시에 비조정 지역으로 가서 저희가 살고 있는 데는 조정 지역이었어요. 비조정 지역으로 가서 그 남은 전세금과 그 제가 대출을 일으켰던 만큼 똑같이 대출을 일으켰는데 집은 좀 작아지죠. 네, 평수는 좀 작아졌고 그거를 하나 더 사서 저희가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살게 됐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아유 그냥 계속 그냥 대출금 갚으면서 살아야지라고 단순하게 네, 생각했다가 네. 아 요거 자체도 활용을 해서 네. 부를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네, 이제 네, 생각하셨다는 네.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공부를 하셨기 때문이고. 네, 책도 읽고. 우리가 의욕만 있어서 안 되고 또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만 있어서도 안 된다. 네. 그거를 어떻게 현실에서 그 적용할 수 있는 그 지혜 이거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건 마찬가지네요. 네,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 해답을 좀 많이 얻었고요. 책은 작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많이 했었고,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시스템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뭐 새벽 기상하는 모임도 들어갔고요, 가계부하는 모임도 들어갔고요. 혼자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아, 그렇죠. 이게 자기 관리라는 게 정말 힘들죠. 자기와의 싸움. 네, 혼자 잘 안 돼서 그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멘토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멘토님들이 말을 하면 저는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멘토님이 뭐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토 하나도 달지 않고 그대로 해요. 그래서 아마 실행이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나는 내가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이거는 좀 그런데 뭐 이런 식의 보통 네. 자기 변명 혹은 자기 방어를 보통은 네, 네. 습관적으로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러지는 않으셨네요. 네, 저는 부자가 일단 돼야 된다는 그게 너무 컸었고요. 저를 부자로 만들어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커서 그렇게 누군가가 만들어준다 하고 저를 이제 조금 이끌어줬을 때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뭐 정말 습관서부터 하나하나 다 똑같이 100%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 네, 이런 내용이 있던데. 네, 저는 처음부터 저한테 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 습관을 복사 붙이듯이 저를 붙였어요. 그냥 새벽 4시에 일어났고요. 4시에 일어나서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독서를 무작정 읽었어요. 처음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읽어서 굉장히 1년 안에 거의 150권을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냥 무작정 읽었더니 생각도 안 나는 것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전략 독서를 해야 되는구나. 책은 같은 계열의 책을 여러 권을 계속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식비 절약 물론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걸어 다니기도 시작했지만 그 절약을 하기 위해서 책을 안 사고요. 거의 도서관이나 중고 서점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이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정성만 있다고 하면 돈을 좀 아끼면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편한 거를 보통 찾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시작을 할 때 이런 거를 할 때 시작은 누구나 호기롭게 해요. 네, 저랑 같이 시작 좀 했던 분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호기롭게 하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저랑 같이 시작 좀 했던 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하다가 그만두시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너무 힘들죠. 그 꾸준히가 정말로 힘듭니다. 꾸준히 한다는 게. 네. 꾸준히는 쉽게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꾸준히 한다는 거는 계속해서 네. 그 뭐라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면서 가야 되는데 네. 예. 참 그게 쉽지가 않은데 네. 예.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하면 뭐였을까요? 네,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 딸아이의 눈물이었고요. 저희 아이의 그 눈물로 저는 절실함이 되게 컸어요. 그 절실함이 1부터 10까지 있었다면 저는 10이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갈 데가 없었어요. 제가 찜질방을 그만뒀고 제가 그만둔 게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었고 그래서 되돌아갈 데가 없었고 제가 되돌아간다면 똑같은 그런 일로밖에 되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해야 된다는 그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절실함이 좀 컸던 것 같고 아이의 눈물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충격을 받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변화하는 데는 어떤 큰 충격을 받아야 사람이 변하지. 그 자기 의지만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보다 조금 나은 어떤 환경으로 가보자라는 거는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매점을 그만두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재테크 공부를 하신 거군요. 아, 매점 그러니까 역시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또 그 환경에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신 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희가 이게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 뭐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러 그 멘토들
네. 100% 닮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마음에 드는 것들만 이렇게 쏙쏙 빼가지고 그 일부를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100% 따라하는 게 일단은 가장 좋은 거군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네, 저보다 이렇게 살짝 앞서간 분들을 좀 따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앞서간 분보다. 네, 많이 앞서간 분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보다 조금 앞서간 분들은 제가 따라하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쨌든 그 멘토들을 따라하는 네. 거를 하시면서 네. 바꾼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네. 뭡니까? 저는 부자들의 그 바꾼 세 가지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시간 사용하는 거를 바꿨고요. 만나는 사람을 바꿨고요. 제가 사는 곳을 바꿨습니다. 시간 사용은 제가 새벽 4시를 택함으로써 그렇게 새벽 4시에 그 기상 후에 2~3시간이 뇌의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그 시간이 가장 집중도 잘 되고 저는 그때 독서와 글쓰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고 만나는 사람을 바꾼 거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강의장을 드나들면서 저랑 결이 같은 비슷한 네,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렇게 바꿨고요. 사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집을 이용해서 아예 움직였습니다. 네, 또 하나의 집을 갖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보통 이사하고 또 다른 데 네. 낯선 곳으로 네. 가고 거기에는 또 뭐 직장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 네. 여러 가지가 얽혀서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래도 일단은 네, 저는 행동을 1년에 하셨다. 2번을 이사를 했어요. 아 자주 하셨어요? 네, 거기 와서 그 집에서 또 한 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 월세를 주고 월세로 또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뭔가 부동산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니까 이제 또 시기적으로 참 그 행운의 시기였다.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해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요? 부동산이 요즘 금리 인상하면서 좀 어렵지 네, 않나 싶은 지금 생각이 약간 들어서. 안정세에서 약간 내려가지 않았나 네, 싶은데 제가 실패를 3번 해봤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으로 재테크 공부를 하시면서 성공했지만, 네, 네. 예. 근데 사실 그 이전에는 이미 3번이나 부동산 투자에 네. 실패하셨다. 네, 네, 네. 예. 그 이전에 실패한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모델하우스 자체를 가지도 않고 그 공급이 뭔지 수요가 뭔지 뭐 거기에 인구수가 뭔지 이런 조차를 잘 모르고 그냥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고요. 지금은 제가 부동산 공부도 하고 저는 이제 주식 공부도 했습니다. 뭐 많이는 뭐 고수님들처럼 많이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나만의 기준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뭐든지 하락이 오면 이렇게 조금 버틸 수 있으면 상승이 온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집들이 그냥 놔둘 생각입니다. 매도할 생각은 아닙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은 우리가 사실 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네. 혹은 뭐 어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뭐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부자가 되고 싶다 혹은 경제적 그 여유를 좀 만들고 싶다 이런 네. 생각들은 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느냐 요거는 잘 못하면서 그런 꿈만 가지고 있으면 잘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맞습니다. 배울 것 네, 같아요. 네.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공부를 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네. 근데 그 공부도 그냥 알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공부도 또 각자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실패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네.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공부는 끝이 없다고 봐요. 네, 그렇게 뭐 어느 정도 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최소한 본인이 그 부동산이라면 본인이 그 지역 분석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보고요. 주식이라면 저는 이제 미국 배당주나 그 ETF나 조금 하거든요. 그런 걸 할 때 그 좀 좋은 것만 하죠. 어려운 거는 네 모르니까 쉽고. 네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쪽 하는데 그런 것들도 내가 그래도 조금 볼 줄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개인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실패로 끝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네. 말씀하신 좋은 주식 네. 이런 거보다는
빠르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을 찾다가 네. 뭐 테마주가 됐든 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좀 많이 좀 손실을 본다 이런 경험담을 얘기하시거든요. 네, 저도 있습니다. 그랬었어요? 네, 저도 상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아픔이 있다니까. 네, 상패를 당했었고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었는데 몰랐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인의 말을 듣고 투자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조금 수익이 났을 때 분명히 매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고집을 부린 거죠. 더 네, 큰 그게 수익을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막 하한가라고 하죠. 그런 거를 또 몇 번 맞아보고 그게 한 번 맞으면 팔아야 되는데 그걸 또 못 팔아요. 사람 심리가.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든 적도 있었고요. 또 테마주 같은 거, 네. 그런 걸로 반토막이 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경험하시고 나서 달라진 게 있나요? 그거 달라진 후에는 저는 이제 좋은 주식만 조금 하는 걸로, 네. 제가 알 수 있는 주식만. 네. 주식. 네. 네. 펀드 같은 경우도 주가 지표로 이렇게 따지는 그런 걸로만 해서 저만의 데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가면 매도를 하겠다. 네,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네. 어떤 투자가 됐건 자기가 알고 해야 된다는 거, 그 네. 알기 위해선 공부가 필요하고, 네. 그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시간 관리를 합니다. 시간 관리로 기록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록은 뭐냐면 제가 이제 목표 같은 거를 좀 공표를 해요. 나는 뭐 이번 연도에 뭐를 하겠다. 뭐 예를 들면 뭐 책 쓰기를 하겠다. 뭐 부동산 한 채를 투자하겠다. 아니면 뭐 삼성전자 우량주로 몇 주 사겠다. 이런 식으로 공표를 하는데 그런 기록을 한 거와 안 한 거는 많이 달라요. 아, 네, 그래요? 그렇게 공표를 해서 붙여놓습니다. 뭐 화장실 앞에도 붙여놓고요. 뭐 냉장고 앞에도 붙여놓고요. 그렇게 붙여놓고 제가 행동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해서 저걸 한 채 매수하려고 행동을 하고 제가 그 미국 배당주나 주식은요 식비 절약을 해서 사요. 아, 네. 그러니까 그나마 그 7만 원 거기서도 또 아껴가지고. 네. 그러니까 7만 원에서 아낄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한 80에서 100만 원을 썼어요. 그 가계부를 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80이다라고 생각하고 40만 원을 일단 뚝 떼요. 뚝 떼서 그거를 이제 미국 배당주에 전 노후 자금입니다. 노후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떼서 넣는다든가 가격이 우량주는 좀 비싸기 때문에 뭐 한 주, 두 주밖에 못 사요. 네. 그렇게 해서 사는데 그렇게 해서 사는 것들은 되게 뿌듯해요. 되게 좀 오르면 더 계속해서 그 네. 사모아 나가는. 네. 그리고 이제 배당 주다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많지는 않지만 나오잖아요. 네. 요즘 미국 주식도 상당히 많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네. 뭐 초조하진 않으세요? 저는 초조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노후 자금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떨어질 때 조금 더 넣어야겠다라는 계속 이렇게 생각이 살아가니까. 네. 그거는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초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량주예요. 네. 우량주. 네, 누구나 미국의 알 수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런 자기가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네. 근데 이런 확신은 사실 또 알아야 네. 공부를 해야 나오는 거겠죠. 네, 지금 사실 40대, 50대 경제적 손실을 입은 분들 혹은 준비가 안 된 분들, 네, 노후 준비가 이제 막 온 거예요. 네. 대부분의 직장인들 뭐 아이들 케어하고 가회비 뭐 지출하고 어떻게 그냥 살다 보면은 네. 사실 못 모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비슷한 환경이죠. 40대, 50대, 네. 뭐 혹은 뭐 60대에서도 네. 지금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네. 있고 혹은 손실을 본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늦은 나이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해보니까 결코 늦은 나이는 없고요. 안 할 뿐이죠. 네, 도전하지 않을 뿐 누구나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용기가 잘 안 나요. 저도 처음에 되게 두려웠어요. 뭘 하려니까 시작이 좀 두려운 나이죠, 50대는. 근데 그 용기를 조금만 꺼내셔서 시작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40대 분들은 노후 준비를 그 자녀 교육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 정도로 자녀 교육을 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 교육을 좀 시킬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식 같은 거 넣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제가 그 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게 좋은지.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미국 배당주를 꾸준히 2년 전부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노후에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씩 공부하셔서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이한테 들어가는 학원비를 갖다가 만약에 아이의 이름으로 네. 계속 그런 미국의 우량한 주식들을 네. 계속 사 모아줬으면 네. 지금 얘가 대학교 들어가는 20살이 됐을 때 이게 엄청난 부로 혹시나 네. 창업할 자금이 될 정도가 되지 네, 않을까 네, 맞습니다. 뭐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바로 우리 주변에 그 50대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 일어서시고 돈을 계속해서 이제 그 경제적 독립과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잘 해나가고 계시는 네. 네, 현재 진행형이죠. 네. 꿈꾸는 서 여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뭐 50대라고 꿈꾸지 말라는 법 없죠. 60대라고 네, 다 산 것처럼 살 필요는 맞습니다. 없죠. 네. 꿈을 갖고 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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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저도 뭔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미루지 말고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서미숙, 꿈꾸는 서여사 서미숙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